둥근 탁자 풍월서 단계. 문제는 잘 푸셨어요? 계산은 어이없게 들려버렸고 어이없게 틀렸군. 이거 너무 가져온 건 아니구나. 아 맞네. 여기도 잘 해서 이번엔 3장을 했지. 전체 대충 3장이 복습도 잘 두 해보고 문제 빼고 쭉 잘 오다가 마지막에서 얘가 없는 거를 빼고 잘했네. 오늘은 활용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 진도만큼 쫓아왔네. 하하. 혹시 예제나 이런 게 완전 다른 게 있거나 한 거는 조금씩 같이 보고 봅시다. 자, 오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 우리 그거에도 있었지. 6학년 때였나? 또 무슨 톱니 뭐 이런 거 나오고 했었잖아. 맞아. 그치? 그런 거 있었지. 얘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왔었어. 문제에 나왔어서 그게 비에 의한 표현에서 선택을 하니까 역수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한번 보면 특이하게도 얘는 지금 이론이 앞에 있는데 활용해서 유사, 유형이라든지 예시 같은 거 자체를 이론 부분에다 이렇게 드러났어. 신기하다 맞지? 문제에 그냥 어쩌면 나와도 될 것들인데. 자, 최대 공약수의 활용. 그 어떤 의미에서 최대 공약수와 연관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 최소 공배수와 연관이 되는지 그 한국 국어의 단어, 문구 같은 것들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라는 것 같아. 주어진 문제에 가능한 많이, 가능한 한 많은, 최대한, 가능한 한 큰 등의 표현이 있으면 대부분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다. 이 표현 자체가 항상 그러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은 쪽으로 말을 해놨는데 일단 이 표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표현보다는 문제에서 의미가 어떤지 그걸 좀 생각을 해서 최대 공약수와 연관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지. 여기도 보면 가능한 한 적은, 최소한, 가능한 한 작은, 동시에 등의 표현이 있으면 이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들이 조금 기억 공식처럼 바로 적용 이렇게 연결시키면 조금 위험할 것 같기도. 어쨌든 국어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야. 최소라는 표현에서 적은, 최소한, 최대에서 가능한, 많은, 최대한 뭐 이렇게 돼 있긴 하네. 물건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기. 자, 여기 보니까 사과 12개를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는 12의 약수이어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네. 사과 12개를 예시. 직사각형 모양의 벽을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로 붙이기. 몇 개의 자연수를 나누어 각각 일정한 나머지를 생기게 하는 자연수 중 가장 큰 수 구하기. 예를 보면 사과 12개와 귤 20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학생들에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이때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를 구해보자. 이거는 지금 해석 순서를 쭉 이렇게 보여줬나 보다, 맞지? 사과 12개, 귤 20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니까 12를 사과 12개를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는 12의 약수여야 된다. 똑같이 주려면 예를 들어 12개를 한 사람한테 또 뭐 2명한테 나누어 주려면 6개씩? 근데 5명에게 뭐 이런 식이 되거나 네, 5명한테 나누어 주는 이렇게는 안 되겠고 그래서 4명에게 이르면 3개씩 뭐 이렇게 되는 거다 맞지?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 수 이거가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숫자의 명수면 되는 거잖아. 그게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수는 약수들인 거고. 귤 20개를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역시 20을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수들은 약수니까 20의 약수. 근데 동시에 니까 공약수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래서 사과와 귤을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가능한 많은 공약수들인데 그중 제일 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어야 함으로 구하는 학생 수는 4명이다. 그런 이해를 좀 가지고 해야 되겠지. 여기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때 나눠줄 수 있는 학생 수의 최대값은 이렇게 최대 그러니까 공약수 이렇게보다는 나누어 주니까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약수 약수들의 공통인 거 공약수 그 중 제일 큰 거 최대 공약수 이렇게 좀 연결고리를 만들어 둬야 되겠네. 그 다음 최소 공배수도 보니까 두 버스가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 구하기. 되게 많이 이건 좀 봤던 듯하다 느낌이네요. 표현 자체.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직사각형 이름 막 붙여 정사각만 이런 것도 사실은 가로 세로 그 얘기하면서 봤던 것 같지. 아마 뒤에 보면 또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조금 다르게 보이게 했을지 확인해 보면 되고. 직육면체를 쌓아 가장 작은 정육면체 모양 만들기. 서로 다른 두 톱니바퀴가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 때까지 회전수. 이게 최근에 봤던 표현이지. 세 자연수 A, B, C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같은 가장 작은 수. 자, 이것들도 하나씩 예를 들면 좋겠어요. 아마 뒤에 나와서 이렇게 예를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예시에서 볼게.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A 버스는 4분마다, B 버스는 6분마다 출발한다고 한다. 오전 9시에 A 버스와 B 버스 동시에 출발했을 때 그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은 4분마다 4분, 그 다음 또 4분이 지나서 4분이지. 이거는 6분이 지나서 6분이 지나서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만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걸 써볼까? 노트가 예를 들어 4분 간격으로 6분 간격으로 뭐 이렇게 갈 때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배수 같은 표현들이지. 4, 8, 12, 16 이런 이렇게 6, 12 이렇게 가는. 그래서 오전 9시 동시에 출발한 시각은 12. 그러니까 4와 6의 공배수. 그중 처음으로 다시 제일 작은 이런 표현이 되니까 최소 공배수 같은 표현이 됐다 맞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보면서도 느끼는 거 고등학교 때도 뭐 경우의 수나 확률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좀 비슷한데 특정 어떤 단원에서 학생들이 얘가 어떤 의도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아 내가 배운 뭐 어떤 공식과 연관이 되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옳은 해석일 건데 가끔은 이거 뭐 어떤 공식 써야 되지 이렇게 공식을 먼저 떠올리는 바람에 문제가 예시하고 똑같이 나오거나 예제 또는 우리가 봤던 유제 그거만 있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문제를 해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배운 표현과 연관성을 생각하는 그 해석의 순서를 안 따르고 어떤 공식부터 쓰지?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 같으면 얘는 최대 공약수를 해야 되나? 최소 공배수를 해야 되나? 이걸 먼저 생각하면 뭔가 이 생각의 순서적인 면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 그럼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왜냐면 매번 해석을 하고 쭉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최종적으로 이 표현이구나. 그럼 이 공식을 써도 되겠네가 보통 순서인데 갑자기 공식을 먼저 떠올리면 그 앞 단계에 대한 표현들이 없어지잖아. 그럼 생각하기 힘들겠지. 연관성을 찾기도 힘들고. 항상 지문의 해석을 우선에 삼아서 그 우리가 배운 것과 연관성을 찾는 것. 여기는 개념을 확인하기인데 확인하기가 우리 확인하기는 앞에서 특히 하진 않았지. 근데 이번에는 활용이라서 한번 볼까? 36권, 36권의 공책과 48개의 지우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싶대. 그러면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너무 이게 암기식이 되면 안 돼. 이 표현 봤으니까 바로 뭐 이렇게보다 어떤 의도인지 조금은 생각하는 시간을 두면서 봐야 돼. 나누어 준다. 나눌 수 있는 수는 약수였고 동시에는 공약수였고 맞지? 그래서 36의 약수와 밑에 순서대로 얘기를 해놨나? 공식을 똑같이 나누어주려 학생 수는 36의 약수이어야 한다. 생각의 순서를 알려주는 것도 참 좋은 표현이야. 방법이지. 또 48개의 지우개를 똑같이 나눠주면 학생 수는 48의 약수여야 한다. 36권의 공책과 48개의 지우개를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이것과 이것의 공약. 그렇지. 공약수여야 한다. 근데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게 36과 48의 공약수, 최대 공약수. 그 많은 학생에게 나눠준다는 건 한 명에게 돌아가는 공책이나 지우개의 개수는 적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많은 학생에게 나누어준다. 그래서 어땠지? 함으로 구하는 학생 수는 36과 48의 최대 공약수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거는 큰 수로 나눠도 되나? 음. 12. 통영이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맞물려 도는 두 톱니바퀴 AB가 있다. 톱니의 수는 A는 20개, B는 15개. 이 두 톱니바퀴가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는 것은 톱니바퀴 A, B가 각각 몇 바퀴 회전한 후인지 구하시오. 이것도 그때 우리 한번 쓴 적이 있을까? 이거 봐. 이거 B 그 하면서 톱니에 대한 표현이 나왔지. 뭐야? 이것도 20번
15번인가? 아닌가? 12번인가? 12개, 15개 뭐 이렇게 돼 있나? 20개, 15개. 그래서 톱니바퀴. 이때도 한번 이런 표현이 나왔었지. 음. 그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표현처럼 제시가 됐지만 이제 중동부터 되니까 다시 등장을 했다. 그 비슷한 표현, 그다음 또 조금 더 발전 유형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생각을 해볼까? 보니까 톱니바퀴 A가 한 바퀴 회전하기 위해서는 20의 배수. 회전하기 위해서는 15의 뭐만큼 톱니가 회전해야 한다. 톱니가 회전이란 말이. 일단 배수만큼 회전해야. 톱니 A가 한 약수만. 바퀴씩 회전하기 위해서는 한 바퀴씩 응. 한 바퀴 돌 때 20개, 20의 배수만큼 또 저거의 배수만큼 얘도 배수지. 배수만큼 회전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기 위해서는 20과 15의 뭐뭐인 뭐뭐개의 톱니가 회전해야 한다.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이때 했던 거랑 같은. 이때는 어땠더라? 뭐가 한 바퀴 돌 때 맞아. 뭐 이게 무슨 비처럼 맞아. 이렇게 비로 얘기가 나왔었어. 됐었는데 맞지?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보면 톱니가 20개 이쪽에 이제 20개 뭐 이렇게 있다고 대충 치고 20개가 있고 작은 거가 있는데 얘가 15바퀴를 돌았을 때 15바퀴가 아니라 15개의 톱니,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면 얘는 아직도 5개가 남아 있는 거지. 그렇지. 어휴. 안 나온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근데 이거 몇 개의 톱니, 톱니는 몇 개 하는 저거가 맞나 보다. 맞지? 톱니의 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톱니의 수가 15개 할 때 얘는 한 바퀴 돌았지만 얘는 5개가 남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얘만 배수 단위로 따진다면 30개, 그러니까 두 바퀴를 도는 상황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10개가 남나? 10개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얘가 예를 들어 한 바퀴 더 45. 돌아서 45개가 도는 세 바퀴를 돌면 그러면은 또 5개가 많아져서 15개. 다시 한 바퀴를 더 돌아서 60개 60개 네 바퀴가 되면 바퀴 돌면은 20개가 누적 20개의 차이가 생기니까 얘도 처음 상태, 동시에 처음인 상태로 이루어오겠다 맞지? 그러니까 무슨 뭐 다른 표현들이 없이 저 배수에 대한 표현이든 하나가 도는 것만 생각해도 사실 할 수 있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개념들을 매 문제마다 그렇게 하는 건 곤란하니까. 그럼 공부의 의미도 없는 거지. 반복의 의미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로 인해 이어진다는 걸 아니까 15와 20의 최소 공배수인 몇이지 그러면? 몇이지? 이게
금방 했었지. 금방 하나가 돌아가면서 하나가 이 톱니의 개수만큼 남는 개수. 맞지? 그게 최소인 공배수가 된 거야. 저만큼의 그럼 우리가 이 선택에서 나오는 최소 공배수가 이런 의미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배수인 60개의 톱니가 회전해야 한다. 이때 딱 겹치고. 그럼 같은 톱니에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려면 몇 바퀴라는 표현이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해석만으로 이렇게 했을 때도 60개가 되는 상태의 바퀴 수니까 작은 바퀴는 4바퀴 돌 거고 큰 거는 20개씩이니까 3바퀴를 바퀴, 돌겠다 맞지? 그렇네. 당연히 큰 거가 덜 도니까 실제 회전수에 대한 차이는 큰 거와 작은 거가 바퀴 수는 작은 거, 큰 거 상태로 역전이 돼 있는 상태. 그래서 바퀴 수에 대한 표현을 하니까 전체 최소 공배수가 되는 60을 톱니의 수로 나눈 3, 3바퀴. 그 다음에 또 60을 톱니의 개수인 15로 나눈 4바퀴. 4, 4바퀴 이렇게 된 거지. 자, 어떤 자연수로 38을 나누면 6이 남고, 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써. 그 표기를 하는 것들이, 이점들이 많다고 했지? 그리고 나중에 고등부 때는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자, 어떤 수를 6으로 38, 아니다. 어떤 자연수로 38을 나누면 6이 남고, 보통 나누기 표현이나 이런 거 어떻게 썼지? 분수. 아니 분모의.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초등부 때 우리가 점점점 해서 나머지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등호를 이용해서 표기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썼었지. 맞네. 점점점 말고 등호로 쓴다니까. 어떻게 했더라? 38이란 숫자는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어떤 수 곱하기 목과 더하기 6. 나머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지. 목과 나머지. 이것도 뭐 n 뭐 이런 식으로 써놓든. 그래서 이런 등호에 해당하는 표현,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표현에서도 이렇게 등장을 해. 그래서 어떤 자연수로 30을 나누면 6이 남고, 그러니까 38은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몫을 보통 Q 해서 나중에도 Q란 표기가 많이 나와. 나머지도 R 표시가 계속 나오거든. 구분하기 위해서 아래 첨자에 1을 써놔볼게. 나머지가 6이고, 또 50을 나누면 똑같은 수로 50을 나누면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2가 남았대. 요런 표현인 거지. 우리는 이런 표기들을 써. 그럼 얘들의 활용 방법은 요걸 넘기면, 나머지를 넘겨서 32라는 숫자는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뭔가의 배수,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또 2를 넘겨서 48은 똑같은 수의 또 배수,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어. 나머지를 넘김으로써.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생각하려면 힘이 든데, 넘겨놓고 뭐의 배수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은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려고 할 때, 여기서 이 자연수라는 건 이걸 말하거든, 맞지? 그치. 여기서 A가 큰 수. 그러면 어차피 뭐 곱하기 뭐는 등호니까 32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인수의 곱이겠지. 48을 소인수분해해서 나올 수 있는 인수의 곱이겠지.
그중 A는 공통인 상태. Q1, Q2는 다르겠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자연수로 38 나누면 6이 남으므로 어떤 자연수는 이렇게는 이게 뭐야? 우리가 여기 더 연로 바꾼 거네 지금 하나 건가? 38을 어떤 자연수로 38을 나누면 6이 남으므로 뭐뭐의 약수이다? 그게 쟤는 뭐여서 약수라는 표현이 있었지? A의 배수가 아니라 32의 약수. 여기서 어떤 자연수는 했으니까 A는 이잖아. 다시 써볼까요? 여기서 쓰면 A는 하고 쓰면 Q1 분의 32 A는 자연수일 거잖아, 맞지? 자연수라고 자연수. 되나? 이 자연수라는 표현의 특징이 여기서 많이 어떤 의미를 안 갖는 것 같지만 그 특징을 조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보면 물론 고등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보는 게 좋은 거야. 보면 나누어 떨어지는 같은 표현이 되겠지. 어우 너무 고속탱이에 써버렸네. 고속탱이. 떨어지는 이 뭐야? 역시 제대로 썼어야 되는데 옆에 썼어.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이라는 표현은 Q가 32의 약수이다. A도 뭐 같은 표현이 되는 건가? 약수와 연관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배수 표현에서 이렇게 바로 보통 연결시켜서 선택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Q2분의 의정말. 이수가 썼으면 좀 더 잘 썼을 텐데. 옆에 쓰는 바람에. 알겠지? 얘도 같은 거네. 48이 48의 약수. 세상 가장 큰 승사 32와 48의 어떻게 될까? A를 선택하는 거니까. 최대공 음. 인 뭐뭐이다. 뭘까? 8? 30면 48 최대공이 없으면 몇일 거야? 32 48 16 16? 16 자,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기 있는 표현들 같은 말들이 적혀 있나 볼까? 가장.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온 거네. 이건 나머지가 같은 가장 작은, 가장 큰, 뭐 이렇게 돼 있다 맞지? 근데 그러니까 저 표현 자체가 너무 암기되듯이 안 하고 지금처럼 해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 상황이 됐을 때는 그 특징을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생각을 하는 게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문제는 너무 다양하니까. 물론 항상 얘기했듯이 문장도 또는 단어 또는 지금 어구 같은 것들이 특징을 갖는 경우에는 그걸 외워두는 것도 유형, 문형을 기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여기는 이해를 더 위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자, 예제를 봅시다. 자, 비슷한 표현들일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사과 48개, 귤 72개, 하나 더 나왔네. 바나나 180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그랬을 때 나눠줄 수 있는 학생 수는 이거랑 같은 유형이지.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면 배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나눠줄 수 있는 학생은 어쨌든 저걸 나눠서 나와야 되니까 숫자가 저 48, 72, 180보다 어쨌든 작을 거니까. 한 명한테 나눠주면은 48개 이러겠지만 두 명한테 하면 더 작아지죠. 어쨌든. 그치. 어쨌든 저 표현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봐도 배수인지 약수인지 금세 판단이 서긴 하는데 일단 근데 어쨌든 48을 나누어주는 71을 나누는 180을 나누는 약수 제대 공약수 공약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공약수. 그래서 직접 구한 거지. 밑에 문제도 바로 볼까요? 가로의 길이가 자 앞에 예시로 등장했던 게 나왔네. 길이가 150, 세로의 길이가 90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이 있다. 이 벽에 남는 부분이 없이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큰 거 하면 이 길이로 해서 이만큼 붙였더니 요만큼 남는 상태. 안 돼. 그래서 정사각형이 될 수 있는 상태를 붙여서 가득 채울 수 있게끔 이런 말. 그러면 정사각형의 특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럼 여기서 같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90과 150이 똑같은 수로 나누어져서 생길 수 있는 정사각형. 맞지? 그래서 90과 150에 나누어져서 하니까 약수. 공약수. 그중 큰 거 최대 공약수 이렇게 된 거겠지. 선호되니까 공약수. 그치? 그 역시 특별히 말은 없지만 이 정사각형 이모로라는 표현으로 이유 같은 게 가려져 버렸지. 정사각형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가로, 세로가 같은인 거잖아. 같은 수. 공통인 약수. 이렇게 이어진 건 이 정사각형, 그 정사각형에 숨어있는 의미로 인한 거겠지. 타일 한 변의 길이는 해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30을 찾았고 필요한 타일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되지? 한 변만 나눠도 되겠다 맞지? 타일의 개수 전체 다 개수를 필요한 거니까 요 90을 30으로 나눠서 생기는 3개 150을 30으로 나눠서 생기는 5개 그럼 3호 15개 이렇게 되겠다 맞지? 아니면은 뭐 이거 너희비 구하고 한 변이 30인 거니까 30 곱하기 30에서 90 900 그런데 그걸로 나누는 요거에 너희비를 나눠서 전체 넓이는 같은 넓이의 몇 배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으긴 하겠다. 이렇게 표현들이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남는 부분이 없이 가능한 큰 뭐 이런 표현들. 자, 어느 역에서 부산행 열차는 10분, 대전행 열차는 15분, 광주행 열차는 12분 간격으로. 자, 이렇게 유사한 표현이 나오면 벌써 우리는 그 표현에 해당하는 예시를 통해서 얘는 뭐 최소 공배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금세 알겠지. 그 외우듯이 하지 않아도 얘들은 기억이 되는 상태로 돼. 왜? 이해하고 뭐 어느 정도는 의식해서 외우듯 봤기 때문이겠지. 자연이라는 표현으로는 되는 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아마 유형들이 눈에 익을 거고 조금 다르게 내면
아까 같은 이해의 과정이 필요해. 열차는 10분 이러니까 8시에 열차 동시에 출발,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한 시각. 그러면 10, 15,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8시에 그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분을 더 해야 되지. 더해서 시간을 확인하겠다 했지. 장탕은 놓칠 수도 있겠다. 더 아는 거네. 그렇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질문을 그리고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줘야 돼. 그거 진짜 놓치는 경우 많거든. 실수도 다 풀어놓고 딴 답 적거나 막 이런 경우 있잖아.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했더니 60분. 그래서 1시간이니까 9시 이렇게 된 거지. 60분이요? 1시간이요? 1시간. 그 단위도 항상 철저하게 봐야 되고. 저 밑에 확인 문제들은 복습하면서 이번엔 뭐 문제 푸는 게 복습일 것 같긴 하네. 가로의 길이가 32, 세로의 길이가 24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다. 이번에는 앞에서 최대 공약수와 연관된 이 전체를 채우는 표현인데 이번에는 얘가 있는데 얘로 이거를 뭔가 순서가 다르게 돼 있지. 겹치지 않게 이어 붙여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24와 32의 배수들 중에 어떻지?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지? 공배수. 그럼 공배수 그렇게 가장 된 거지. 작으니까 최소. 그렇지.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뭐야? 답에 해당하는 표현을 구하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24와 32의 최소 공배수를 구했더니 8인가? 그건 최대 공약수. 그러네. 최소 공배수는 32, 3 하면 96. 그래서 96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게 그대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겠다, 맞지? 타일의 개수는 역시 96을 24로 나누는 그다음 32도도 나누면 몇 배인지 아니까 곱하기 하면 답이 나오겠네. 자, 최대한 눈에 보이게 이렇게 표기를 하거나 하면서 하는 게 좋아. 우린 지금 보이니까 바로 한 거고 숫자라서 금세 한 거긴 하지만. 자, 5번. 어떤 자연수로 150을 나누면 6이 남고 87을 나누면 3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그냥 단순히 저 숫자 돼가지고 막 빼고 6, 그 다음 더하기 3을 해가 뭐 배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약수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150을 어떤 자연수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고 곱하기 써놓게 나머지는 6. 그 다음에 87을 어떤 자연수로 나누었더니 뭔가의 배수가 되고 근데 이번엔 몫이라고 하고 그랬네. 3이 부족하다 했으니까 이렇게 남는다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했지. 나누면 어떻게 부족 그런 거지? 그러니까 87을 나누면이라고 했잖아. 예를 들어 90으로 나눠버리면 87을 90으로 나눴을 그렇게 그치. 그런 의미 자체를 쓰기는 되게 곤란해. 이때는 지금 몫이라든지 나머지라는 개념 같은 건 아무것도 지금 포함이 안 되고 그저 87을 나누면 어떤 자연수로 87을 나누면 3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3만큼을 더 채운 자연수의 곱으로 일단 이루어진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뺀 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과 구하고자 하는 수의 배수고 또 이건 더한 그치 90 거가 어떤 자연수의 배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수 중 가장 큰 수, 이 배수인 n 중에 가장 큰 수, 그 동시에잖아. 동시에. 그러니까
최대인 공약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에 나누어서 약수가 어쩌고 뭐 이런 표현보다는 이 배수에 대한 표현 중 공통인 그것 중에 제일 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편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150을 나누면 6이 남음으로라는 표현으로 이걸 써놓으면 사실은 이런 해석에 의한 표현이나 숫자를 써보는 예를 들어서 써보는 학생들이 아니면 남음으로 근데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그래서 가끔은 설명이 조금 그런 경우도 있어. 이런 표현들은 조금 더 해놨네. x로 a를 나누어 3이 부족하다. 그럼 3 더하면 나누어 떨어지겠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배수라는 표현은 나머지가 0인 상태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처럼 공약수 약수와 배수에 대한 표현을 이해를 하는 거지. 일단 확인 문제들이 사실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있으면 좋은데 전부 다 같아서 일단은 여기에서 혹시 다른 예시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세자연수 4, 5, 6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2가 남는 자연수 중 가장 작은 두 자리의 자연수는 이번에는 어떤 수가 있는데 4로 나누어도 곱하기는 생략하고 써볼게. 2가 남고 5로 나누어도 2가 남고 같은 자연수를 6으로 나누어도 2가 남는데 3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표현은 a 빼기 2 해놓은 게 4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이기도 하고 6의 배수이기도 하다는 소리겠지? a 빼기 2가 이래가지고 해서 4, 5, 6의 배수네.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최소 공배수 4, 5, 6의 최소 공배수를 이렇게 구하잖아. 그러면 10, 60 이런 거 답을 60 이렇게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 좀 그럴 것 같지? 우리는 A를 구해야 되는데 A 빼기 2가 최소 공통인 배수가 60이니까 A는 62라고 써야 되겠지. 이러면 진짜 조심해야 돼. 근데 이렇게 써두고 해석을 해놓으니까 4, 5, 6의 배수, 공배수 그중 작은 거 최소 공배수 이해하기 쉽게 항상 표기를 해서 우리 생각을 돋게끔 만들어줘. 쓰는 연습이 지금 안 되잖아. 그럼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어. 최대한 써서 눈에 보이게 하는 연습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물론 이수도 지금 그렇고 뭐 어떤 학생들도 보고 나면 금세 뭐 외워지듯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정말 한두 개의 해석이 필요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거고 지금이 아니라 더 같은 시간에 쓰되 다른 방법이 고등부에 영향을 좋게 줄 수도 있고 아니라면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지. 근데 왜 굳이 두 자리에 자연수가 있을까? 어차피 가장 정리 두 자리인데 지금. 그러게. 그러네. 뭔가 헷갈리게 해서. 작은 세 자리의 자연수 뭐 이렇게 하면 조금 한 번 더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근데 또 풀어봤는데 세 자리였던 거 같아. 자 다음 이번에는 좀 예제가 많네. 8개? 두 분수를 12와 18이 있는데 똑같은 n으로 나눴지 분모가. 그러네. 을 자연수로 만드는 무슨 말이지? 나누어 떨어지는. 얘들의 이게 학수다. 그렇지. 이것은 자연수로 만드는 이것이 자연수. 나누어 떨어지는. 그렇지. 이런 말들을 많이 바꿔 외워놔야 해석력이 높아져. 정보가 있어야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영어도 요즘 들어 단어에 대해 강조하는 광고들도 많잖아.
단어가 모르면 생각을 할 수 없다. 뭐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 맞는 것 같기도 해.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나누어 줘서는 뭐야? 떨어지는이라고 쓸라 했는데 떨어지는 이런 식의 의도고, 또 그래서 분모가 분자의 분자의 약수. 그렇지, 약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12와 18의 약수. 근데 그러면 공약수네. 얘는 모두 구하래.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을 선택하면 되겠다, 맞지? 약수의 개수. 밑에 확인 7번도 또 똑같은 형태로 질문했네. 그 다음에 8번 보니까 두 분수 15분의 7 대분수가 아직도 나오네. 12분의 49 12분 49야 이게. 그런데 의 어느 것에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이때는 어때? 그러면 분모가 곱해서 분모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분모가 그러네. 그래야 그치. 자연수가 되지. 얘들이 자연수가 된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되게 하는 분수 중 가장 작은 기하 분수래. 일단 분모는 없어져야 돼. 그러면 분모는 없어지려면 곱하는 수의 분자는 분자구나. 분자는 15와 12의 최소 공배수. 가장 작은이니까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되겠다, 맞지? 근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나누어 떨어지면 자연수가 되는데, 그런데 이 분수의 분모도 여기 있는 7이나 49를 나누어지게 해도 되겠다, 맞지? 그러면 그냥 1이 되겠네. 그럼 7이나 49를 나누어지게 하는데, 그 곱하는 분수의 분모도 없어야 결과가 자연수가 되니까 7이나 49의 약수가 돼야 되겠고, 공약수가 돼야 되겠고, 가장 작은 분수니까 최대 공약수가 돼야 돼. 그런 상태로 선택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곱하는 수가 자연수라는 표현이 없는데 그냥 자연수인 형태에서 그 분모의 최소 공배수만 구해버리면 안 되겠다, 맞지? 대개하는 분수 중 가장 작은이니까 분모가 있어서 수를 작게 만들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곱하는 수의 분모는 주어진 수의 분자의 약수, 공약수면 되겠구나. 이것까지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결과 자연수가 되기에는 자연수 중 이럴 수도 있고, 얘처럼 되기에는 분수 중 이렇게 물을 수 있으니까 꼭 질문을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분수도 다문화네. 그래서 인가? 이거 봐, 운동장을 도는데 이것도 그때 6학년 문제에 나왔던 표현이지. 여기까지 돌면 뭐 이렇게 나왔던. 아마 이번에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해보면 될 것 같고. 이건 답이 끝났나? 이거는 얘만 해도 과제가 된다. 근데 일단 3장인데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 문제 개수가 적으냐. 조금 적나? 그래도 뭐 많이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뒤에 조금씩 난이도가 있을 수 있겠고. 저건 이것도 안 했는데 아직. 그러게. 씨. 역시 여기는 많군. 자, 비슷한 표현 중에 질문의 형태가 어떤지를 볼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는 같은 유형이지. 나누어 주는 똑같이 나누어 태우는 아, 이거는 각각 그 정답을 쓰라는 거야? 아하. 아, 그리고 이렇게 딸린 문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문제들 있잖아. 그러면 이런 생각도 좀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우리 예전에도 초등부 문제 보면 그 마지막 좀 어려운 문제 나올 때 보면 해석 순서에 맞춰 몇 가지 이렇게 있잖아. 그럼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지막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앞에서 하나하나 구분해서 우리 생각을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는 그 표현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가끔은 이 연관성이 없어서 시작을 뭘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있거든. 그래서 어쩌면 좀 편의상 그렇게 조금 도움을 주듯이 써놨을 수도 있지만 실제 문제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내겠다 하면 마지막 질문을 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표현이 질문으로 나오면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조금 의식해서 생각을 해두는 게 좋아. 안 그러면 진짜 들으면 알겠는데 시작하려니까 되게 약간 연결고리가 약한 조건인 거야. 그럼 이게 예상해두지 않으면 잘 안 되거든. 표현들, 비슷한 표현들이 조금 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마음 생각을 해볼게. 개수가 같게고 그 개수가 같다라는 말은 과일의 개수가 같다는 게 아니지. 과일 한 바구니에 있는 과일의 개수가 같다는 게 아니라 바구니마다 각각의 과일의 개수가 같다, 이 말이겠지. 상품으로 팔 거니까. 얘가 한 바구니에 24개가 있다는 거지. 아니, 그냥 참외가 24개 있대. 그냥 널브러져 있는 참외 있고 오렌지 있고 바나나가 있는데 그걸 똑같은 개수만큼 담아서 바구니를 여러 개 이제 만들겠다는 거지. 그래서 바구니를 가장 많이, 가능한 한 많이 만들려고 한대. 시간이 지체되는 이유 같은 걸 잘 살펴야 돼. 사실 얘는 이 가격이 없으면 그냥 참외가 24개, 오렌지가 30개, 바나나가 48개 남김없이 바구니에 담아서 뭐 이렇게 한 방울씩 나누겠다 이거잖아.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 이 사람들의 표현하고 똑같단 말이야. 처음에 나눴던 똑같이 나누어 준다. 그렇지? 같은 표현이야. 근데 다른 걸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는 거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지? 가격을 떼고 그냥 24개, 30개, 48개가 있어. 가능한 한 많은 사람한테 똑같은 개수만큼 주고 싶어. 똑같이 나누어 주고 싶어. 최대 몇 명에게. 질문만 달라진 거인 거지. 과일 바구니 가능한 한 많이 만들려고 한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똑같은 말이잖아. 뭘 해야 될까? 최대 공약수. 그렇지. 1단계는 일단 24와 30과 4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는 건 바구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아는 건가? 자,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난이도가 높다라는 건 공식이 바로 적용이 안 되는 상태. 단계가 2단계, 3단계 조금 더 많은 상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단번에 되지 않는다. 그럼 단계를 밟아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생각을 이어나가야지 같은 표현으로 참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자, 1단계에서 일단 그거부터 선택을 해보는 거야.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까? 일단 밑에다 얘 문제 또 여기다 쓰지. 샤프가 많이 뉘어져 있어서 샤프 심이 좀 쉽게 부서지는 거야.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잡으면 보통 이 정도 쓰는데 약간 이렇게 이제 잡는 게 달라서 그런가? 신기해. 이게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잡게 됐을까? 근데 별 차이 없나? 아빠도 잡아도 뉘어진 것 같기도 한데. 반드나 그러면 최대니까 최대 공약수니까 밑에다 쓰. 이렇게 됐어요. 일단 한 바구니에 6개씩. 작품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 이게 잘못해서 어떤 의도야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유사해 보여하고 일단 썼는데 거기서 선택되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질문과 다르게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쩌면 많이 봤기 때문에 쓰는 표현처럼 써서 다른 상황의 결과를 얻어놓고 그걸 비교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많아. 저 6이 의미하는 거나 이런 게 뭘까 같은 것도 좀 6개씩 한 바구니에 들어가는.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서 앞에 저 책 다시 봐 한번. 앞부분에 나누어 주는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있지? 최대 공약수 의미하는 게 뭐였지?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의 수. 학생의 수지. 어. 무슨 말이야? 그럼 그 학생이 받는 사과는 몇 개야? 개인이 12명인데 그러면 개인당 전체 4개를 받겠지? 사과를. 사과. 그 다음에 귤은 6개, 바나나는 15개. 여기 적혀 있는 이게 뭐야? 각각 나누어 줄 수 있는 과일의 수. 개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공통되게 받을 수 있는 개개 과일의 개수를 말하지. 그러면 이거와 비교를 하면 과일의 각각 개수가 같은 게 아니지. 그렇지. 그거는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겠지. 똑같이 한 바구니에. 그러니까 사람에게라는 표현을 따지면 여기서 바구니가 가장 가능한 한 많이라는 말은 질문을 바구니 가장 가능한 한 많이 선택할 수 있는 바구니의 개수는 하고 있으면 6개 할 거야.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면 6명에게 주는 거지. 이 6은 바구니의 수인 거야. 그러면 그 바구니에 들어가는 과일의 수가 4개, 5개, 8개가 각 하나의 바구니 내에 들어간다는 소리지. 그렇지? 신기하게 같은 표현을 해서
같은 의도로 쭉 쓰다가 보니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값이 뭐였더라 이걸 구분을 안 해둬버리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무조건 최대 공약수가 답이냐? 아닐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이쪽 편에 있는 표현들이 필요했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항상 강조했던 단위 같은 거 있지? 처럼 개수인지, 그러니까 바구니의 개수인지 과일의 개수인지 잠깐만 이게 뭐였지?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수가 한번 정리해볼까? 그래서 그러면은 6개 바구니당 4개, 5개, 8개. 그렇지. 참외가 4개, 참외 4개, 오렌지가, 오렌지 5개, 바나나 8개를 가 담겨 있다는 그렇지. 소리지. 최대로 6개의 바구니까지 만들 수 있다는 소리고. 그치. 맞지? 그러면 한 바구니의 가격이니까 1,000원, 그럼 얘는 4,000원이고 얘도 4,000원이야. 응? 한 개 800원이니까? 그럼 얘는 500원인데 8개니까 그래서 4,000원. 다 4,000원이야. 그러면은 12,000원. 아니 12,000원이 뭐야? 10 1.2만 원. 12,000원. 그렇지.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을 이어서 할 수 있는데도 이게 항상 이 틀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배운 것을 항상 아빠가 그런 얘기했지. 잘못되는 상황에 대한 것들도 예시가 들어지지 않으면 조금만 길이 달라졌을 때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니까 잠깐 뭐가 잘못됐지? 알 수 없을 때도 되게 많아. 그래서 구분이라는 것들, 비교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공부는. 알지? 옳은 것만 전달이 되면 옳은 것 외적으로 틀린 표현들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어서 사실 나중에 비교를 할 때 어느 게 옳은 건지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질 때도 있거든. 이제는 조금 구분이 되지.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에 대한 표현들이 이런 문제 하나로 이제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항상 필요한 건 조금 길어지는 표현들 항상 머릿속에 단번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계를 밟아서 하는 그 단계라는 걸 구분을 안 해두거나 연결을 시켜두지 않으면 우리는 쓰기가 힘들어. 그리고 아까도 말처럼 기억이 될 수 있겠지만 암기식의 어떤 표현으로 결과를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없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생각이 계속 담겨 있어야 되겠지. 어떤 의미인지. 그게 말의 표현으로 계속 좀 이해가 되게끔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 쓰면서 24개, 30개, 48 하면은 바구니당 이 개수가 담기겠네. 그럼 잠깐만.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해석을 하는 거야. 국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단이나 그 문장을 끊어서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 표현마다. 그래서 그런 것마다 단계가 생길 수 있어.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처음부터 표현에서 얘기를 했던 실제로 주어지는 표현에 다른 부가적인 표현들이 붙어 있으면 그게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언제 쓰이게 될지 이런 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것부터 표기를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참고 쓰는 표현이 필요하겠지. 이해가 됐지?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센이나 뭐 이렇게 앞에서 봤던 문제 또는 유형과 다른 것들을 한 번씩 본다는 건 그 문제가 중요하니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 봤던 거니까 하고 빼먹어 버리면 오히려 중요한 걸 안 보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보면서 의미 같은 걸 생각을 해둬야 돼.
신경이 뭐가 묻었어 이거. 지워지나? 연필이야? 아. 우리가 쓴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지? 이게 원래부터 인쇄되면서 있었나 보다. 생각보다 전한 게 좀 있다. 그래. 일단 문제도 한번 풀어본 후에도 여기 있는 얘네들 중에 조금은 다른 표현이 있거나 하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를 하고 복습하면서 이 문제 하나는 꼭 한번 써봐. 그치.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말로 문장, 한글 문장으로 이렇게 조금 기재를 한번 해놓아. 그것도 과제로 포함을 시킬 테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 얘는 해석 순서가 어떻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 같은 표현을 말로 적어봐. 그리고 여기 복습을 복습하면서 얘는 써보면 되겠다. 여기네. 여기 이제 적혀있는 표현들이나 앞에 요거. 근데 특별히 지금은 외울 때 봐야 될 건 없으니까 아까 같이 그 문제, 지금 과제로 써내서 써야 되는 문제 있지, 해석을. 그거와 얘들의 질문 형태 있지. 아, 학생 수를 물었네. 과일의 수가 아니네. 학생이 받는 과일의 개수 같은 게 아니네. 이런 거 비교 정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표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야지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의미니까 최소 공배수, 어떠니까 최대 공약수구나, 이렇게 이어지게끔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 근데 요거는 복습할 때 하는 거지. 확인 문제는 이제 복습할 때 풀고. 그 다음 하나, 둘, 세 장을 좀 많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대로 한번 해보자. 여기부터?